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8%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앞자리가 63, 6만 3천 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비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위 써 있잖아요. 위, 이더리움도 위. 여기 보시면 없어졌네. 입금량 급증, 지난 3일 평균 대비 500% 이상 입금량이 급증이 됐으니까 위험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위, 이렇게. 그래서 위 보이죠? 그럼 솔라나도 보시는 것처럼 위, 입금량 급증, 500% 이상 입금량이 들어왔다. 그럼 이 경도 있어요. 경은 뭐냐? 거래량이 급증. 근데 평균 지금 400% 이상 거래량 급증해서 지금 경고가 떴고, 또 뭐가 있냐? 또 있네. 밈 뭐야? 밈은 민코인이라는 건가? 위, 주가 있네요. 주, 플록이라고 해서 주. 또 마찬가지로 300% 이상이면은 이제 주의를 주고, 500% 이상이 되니까 위험으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량이, 보통 거래소 입금이 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이 들어온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하고 이더리움 위주로 해서 입금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500% 이상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기하고 이제 매도 치려고 하는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리플은 안 떴습니다. 일단 뭐 주의도 없고 경고도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뭐 300% 이상 되진 않았나 봐요. 그럼에도 거래대금은 크죠. 이 거래대금이 크다는 것을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입금량이 500%가 넘을 정도로 비트하고 이더가 지금 이제 낙폭을 또 키우고 있죠. 이 리플보다도 좀 더 키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로 계속 이 시장에 공포를 몰아넣고 있다. 단기 흐름을 보면 4시간 봉 기준으로 어제 밤에 그 미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하락을 하고 조금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는 요 박스권 하단에 살짝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본장에서 낙폭을 키우니까 이렇게 계속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더해서 지금 이제 63K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봉이에요. 어제 날짜로 확실히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63K가 깨지면서 확실하겠죠. 지금 이 박스권 이탈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지금 이날 이제 공포로 몰아놨을 그때 당시에 몸통 부근에 있는 그 가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물론 60K까지 찍었었지만 그래도 여기 가격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캔들 몸통으로는 이 가격대 밑으로는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서 몸통으로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다. 이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RSI가 29로 다시 30, 이 과매도 영역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도. 주봉 기준으로도 어제 말씀드렸죠. 주봉 기준으로도 지금 이번 주가 더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25를 지금 과매도 영역을 보이고 있고, 주봉 기준으로도 지금 볼린저 밴드 이 폭을 보면은 살짝 지난주에 오므라드는 것 같더니만 이번 주 지금 이렇게 낙폭을 키우면서 다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2.6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를 켜보면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대적으로 시간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봉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주봉이잖아요. 주봉이기 때문에 요 봉 하나가 일주일입니다. 이게 오므라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오므라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미증시 개장 전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거거든요. 어제 미증시가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하지만 일단 낙폭이 컸어요. 좀 이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낙폭이 컸고, 그 다음에 상승한 것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하락한 것들을 보면
금융주도 지금 마이너스 4%니까 JP모건이 마이너스 4%, 빅테크들도 지금 뭐 꽤 하락을 했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른 놈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떨어진 놈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1.6, S&P 500도 마이너스 1%, 나스닥도 마이너스 1.1%로 1%가 조금 넘는 이런 낙폭을 보였습니다. 크게 시장이 뭐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공포 탐욕 지수가 아니라 이건 그냥 공포 지수, 이 빅스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의 공포가 깔려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그 중앙 평균 값이 한 18, 19 정도 됐는데 지금 21로 올라왔어요. 어제도 10%나 상승을 했었다. 그러면 장중을 볼게요. S&P 500의 5분봉 어제 11시 반에 이때 11시 반에 딱 시작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약간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만 이제 바로 내리꽂았죠. 이렇게 흘렀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도 함께 이 노란 색깔 같이 지금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장중에 같이 커플링 되면서 흘렀던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는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이 S&P 500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날 좀 상승을 해가지고 21선, 51선 뚫고 21선에 딱 저항에 막혔는데, 어제 그 전날에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고스란히 반납해서 다시 21선, 51선 다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올타임 하이 저항에 막힌 구조다. 그러니까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증시도 지금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때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삼각 수렴에서 하방 이탈한 다음에 지금 이 하락 채널을 계속 지금 뚫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금요일날 상승을 해서 이 하락 추세 끝까지 왔다가 어제 다시 하락하면서 다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지금. 그 미증시가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다시 하단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를 하단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느냐 상방으로 이탈하느냐, 요게 중요한데 지금 이번 주가 빅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다? 유동성과 매크로. 유동성은 뭐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이고 어쨌든 돈은 풀려가고 있는데, 매크로는 AI 버블이 계속되는가에 달렸다. AI 버블이 꺼지면 비트도 꺼진다. 그러니까 비트가 AI하고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를 움직이는 두 힘 중에 하나가 매크로인데, 현재 매크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AI인데 지금 AI가 어떠냐?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AI 낙관의 역설 해가지고 2028년 요 트리니 리서치 보고서에서 뭐 나왔는데 AI 리스크를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뭐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38%가 빠질 거다. 그러니까 AI 확산에 오히려 고용과 소비가 위축이 된다. 그래서 28년에는 뭐 30%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뭐 앞으로 금융주들도 더 빠질 거고 뭐 소프트웨어도 빠질 거고 해가지고 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도 많이 빠지고 다른 것들도 꽤 많이 빠졌거든요.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버블에 대한 공포가,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모, 신용, 보험, 모기지로 전이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근데 예측이 아닌 리스크 점검이다. 아직 대응할 시간은 남아있다. 라는 그냥 어떻게 하나 보면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를 보여준 건데, 그거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흐름이 박스권이잖아요.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뭐 하나만 살짝 건드려주면 이제 떨어지고 또 뭐가 괜찮으면 올라가고 계속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 하루 남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25일이기 때문에 기술주 하락에도 어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1% 상승을 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25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점화가 되느냐, 상승으로 점화가 되느냐, 아니면 미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돌입하느냐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단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런 내용은 우리들한테 좀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봤지만 0.9% 어제 그래도 다른 코인 아니 다른 그 주식들은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올랐거든요. 현재도 0.65%로 일단 상승을 개장 전 거래소도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짜 AI가 하방으로 가느냐, 이제 버블이 좀 꺼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얘가 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시간으로는 장 마감 후에요. 25일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아침 6시 이후입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죠. 오늘이 24일이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기 엔비디아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을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고 아랫꼬리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 0.9% 상승이긴 하지만 거의 제자리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상승하는데도 약간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거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 또 그래도 저가 매수는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강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선물 시장이에요. 일단 다우존스 0.1% 상승, S&P 500 0.2% 상승, 나스닥 100도 0.4% 정도 상승을 하니까 그래도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죠. 지금 근데 선물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는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심리가 코인 시장은 더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입금량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뭐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지금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물론 큰 영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500% 정도 입금이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장입니다. 본장 때, 버거타임 때. 그러니까 본장 때 만약에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본장 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비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장 때 흐름이 이렇게 커플링 되는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선물 시장이 돌아가긴 하지만 본장이 돌아가기 전에 아시아 타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노는 움직임인데 만약에 미국 본장 때 지금 선물 시장대로 약간의 그 상승폭이 나온다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은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500%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까지 함께 패닉셀 하지 말아라. 감정적인 대응은 안 좋습니다. 안 좋다. 그리고 지금 뭐 어제가 하락을 했는데 이 AI만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요 이슈도 지금 크죠. 자고 나면 또 관세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관세 더 하겠다. 그래서 무역법 232조로 6개 산업에 신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일단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는 관세에 대해서 당분간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관세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뭐 유럽, 뭐 한국, 뭐 미국, 뭐 다른 나라들, 뭐 캐나다, 뭐 다 무역 어느 정도 합의 받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게 생겼으니 체면 구긴 상태에서 다시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딱 이겁니다. 미국 이란전. 그죠? 그래서 26일 날 최후의 제네바 협상. 26일 날 이제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협상인 것 같아요. 이때 협상을 만약에 잘 끝낸다. 그 협상이 잘 끝내려면은 트럼프한테 만족이 돼야 됩니다.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게 뭘까? 그러니까는
핵에 대한 완전한 깨끗한 포기겠죠. 이란이. 근데 과연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이란이 완전히 깨끗이 포기를 할까? 그거거든요. 만약에 포기 안 한다. 미국은, 트럼프는 이란을 크게 칠 것 같습니다. 왜냐? 관세로 지금 무너진 이 체면과 이 자존심을 미국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란 정권 교체 결심했나? 트럼프 대규모 공격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게 또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협상 실패 시 수일 내 초기 타격 후 공격 확대, 지도부 축출, 완전히 이제 정권 교체까지 크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미사일 큰 거 떨어뜨리고 끝났죠, 그냥. 이란이 별다른 대응 안 하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권 교체까지 이제 하면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투자 시장은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마음은 기울이고 있다. 혁수대 본부, 핵시설, 미사일 시설 등 표적을 계속 관측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네요. 요르단 공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전투기들이 쫙 있는 거 보이세요? 꽉 찼습니다. 지금 그 주차 공간에 전투기들이 꽉 차 있다. 요르단에. 그리고 주 레바논 외교관에도 대피령을 미국이 내렸다고 합니다. 대이란 공습 임박했나?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대이란 군사 행동 예측 정황. 작년 핵시설 공습 전에도 철수령. 그러니까 작년에 6월달이죠. 핵 떨어뜨리기 전에 그때도 레바논에 있는 외교관한테 대피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내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 미국이 제한적 공격을 해도 맹렬한 보복을 하겠다. 항복은 없다라고 일단은 뭐 이란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6일입니다. 26일 날. 트럼프는 핵 개발 프로그램의 해체와 우라늄 농축 제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 깨끗이 포기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핵을 우라늄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 이거도 어쨌든 우라늄으로 지금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미국이 제재를 풀면 농축 수준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는 원자력 발전소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뭐 말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평화적인 핵 농축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는 그냥 내주겠는데 완전히 포기하라? 이거는 못하겠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데 미국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제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만약에 포기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전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미사일이 발사 전까지는 최고조에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림픽도 끝났고 엔비디아 일단 25일날 발표되고 트럼프가 금융시장을 신경을 쓰니까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뭐 여차하면은 그냥 진짜 26일 핵 그거 협상이 만약에 불발되면 뭐 바로 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목요일이니까 26일이면은 그래서 뭐 굳이 금요일날 하기보다는 토요일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만약에 전쟁이 난다. 일단 터트린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또 출렁거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겁니다. 제거가 된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의 그 뒤의 움직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가거든요. 현재 주봉으로 이게 지금 WTI 서부 텍사스 유입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게 좀 주봉이라서 이제 캔들이 이렇게 쭉 있죠. 러우 전쟁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빠졌거든요.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다가 여기가 박스권이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요 지지 구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작년 이후로 해가지고는 이 저항 구간이 됐어요. 이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아직 상방 돌파하지 않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의 끝에 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하락 추세가 깨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돼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멀어질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는
전쟁이 터지는 가장 이제 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인플레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우려, 이것이 또 어떻게 시장에 또 작용할지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하다. 전쟁, 이란전이 어떻게 될지. 이 금 가격도 우리가 계속 또 봐야 되잖아요. 금 가격 어제도 체크를 했었죠. 어제 우리가 그 올라간 것까지 해서 0.618이 올라간 거, 0.618을 깨고 올라간 것까지 봤는데 오늘은 살짝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상 최고가를 넘기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넘기면 비트코인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넘기지 않아야지 우리 일단 코인러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2020년 8월 달에도 0.618을 살짝 깨고 올라갔다. 근데 결국에는 삼각 수렴 그리다가 하방이 달하면서 결국에는 한 2달 정도 뒤에는 비트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흐르다가 꺾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설령 전쟁이 터진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당장 여기 고점을 넘기기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힘만 진짜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전쟁을 길게 끌고 갈수록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랑 연결되어 있는데 유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 올라가게 되고 그럼 금리 못 내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고 중간선거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빡 보여줘가지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전쟁을. 그렇게 된다면 진짜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금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고점 넘지 않고 다시 꺾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삼각수렴 보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뭐 금리 인하하고 이때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일단 이거 큰 의미 없는 삼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디 지금 지지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냥 그어놓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4월, 5월, 6월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준 의장 바뀌는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금이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약간 조금 먼 이야기고 당장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실망스러운 움직임 42,000달러까지 기다린다. 라는 뭐 분석가가 지금 이 트레이더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롱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7만 1,000달러 71K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71K죠. 거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해보자. 지금 AI 빅테크들이 빌빌거리고 있고 관세 전쟁은 또 시작되는지 안개 속이고 미국은 이란을 때려 말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증시나 코인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 못 오른다. 지금 못 오른다. 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 너무 잘 그려줘서 제가 계속 활용하고 있죠. 미 증시가 밑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나스닥 100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꺾일 수 있습니다. 꺾이면은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꺾이겠죠. 어디까지 꺾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지난 사이클 69K 지금 깨졌죠. 두 번째가 200주 이동 평균선 58K입니다. 지금 이제 63K까지 왔어요. 그리고 60K까지도 찍었긴 했었고 58K, 200주 이동 평균선. 근데 이제 지난 사이클로 봤을 때 20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도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지난 사이클대로 진짜 반감기 사이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58K, 200주 이동 평균선 밑에서도 한동안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반감기 사이클 그대로 가기보다는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중요하죠. 얘네가 조정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 시기가 만약에 길어지면 또 이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나스닥 100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올해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저점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불안하는 거고 결국엔 갈 건데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고 또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 코스피가 연일 지금 막 폭등하고 있는데 코인장은 이러니까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 이 포모감을 뛰어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패배감이죠. 그런 것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코인러들이 힘든 건데 하지만 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의 악재가 호재 넣고 지금 악재, 그러니까 딱 코인 시장만의 악재라기보다는 매크로의 악재죠. 코인 시장에 지금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시장 구조법, 클래러티 법안인데 오늘 기사 보니까 올해 통과 확률이 54%로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전만 해도 뭐 80%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54%를 하락을 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52%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54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52%. 그러면은 뭔가 지금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와서 클래리티 법안이 안 될 거라는 뭔가 이제 뉴스가 새로운 게 나와서 그런 거냐? 딱히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 기사가 오늘 나왔거든요. 이 테릭 기자, 요 분이죠. 테릭 기자가 이 트위터에다가 계속 소식 전하시는 그분이잖아요. 요 분이 지금 기사를 이 크립토인 아메리카 해가지고 기사화가 오늘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보상 격차 상당히 줄어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백악관의 이제 사무총장에서 이분한테 뭐 고맙다라는 그 트윗 저기 뭐야 코인베이스 그 CFO도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이 사무총장 이 패트릭 위트 이분은 지난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대표 간의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유휴 스테이블 코인 잔액,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자 지급을 해주느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신에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이제 뭐 네트워크 참여, 뭐 거래를 통해서 특정 활동에 대한 연계된 보상,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좀 좁혀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보상 분쟁을 3월 1일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3월 1일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양측에 약 일주일간 시간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협력한다면 기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 로비 단체는 최근 논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브리핑하고 타협의 여기지가 있는지 가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회의가 열릴지는 불확실합니다. 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회의를 했는데 아직 네 번째 회의의 일정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백악관은 2월 말까지,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3월 1일까지 해결하라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려면 이 네 번째 일정 회의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다 아직.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54%로 떨어졌나? 그건 좀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아직 뭐 크게 그 세 번째 회의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고 그래도 좀 간극은 좁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는 조금 이제 내려왔다. 이것도 약간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52%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소식이 하나 더 나왔다라고 본다면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 또 나왔어요. 코인베이스가 핵심 수익원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위해 워싱턴에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해당 수익이 최대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인베이스의 전체 매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코인베이스가 이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익이 7배 증가하려면 최종 암호화폐 법안에서 우호적인 세부 조항이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 보상 지급 여부가 핵심 변수 중 하나다. 어쨌든 지금도 이제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 봅니다. 코인베이스가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돈을 쓰고 있겠죠, 이 얘기는. 그래서 일단은 되겠죠. 된다. 되는데 얼만큼 코인베이스 입맛에 맞춰주면서 은행위원회도 이제 수락을 할지 이제 그것을 조율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2월 달까지 3월 1일 전까지 하라라고 했는데 당장 이번 주입니다. 근데 네 번째 회의는 잡히지가 않았다. 이 얘기는 일단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달에
은행 간의 이 은행위원회하고 협의를 이끌어진다면 그 이후로는 좀 급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4월 달에 통과 확률이 뭐 80%다. CEO가 말을 했었잖아요.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백악관이 원하는 시기가 지금 3월 1일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정이 잡혔다라는 얘기가 어제 기사, 오늘 기사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 그나마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호재도 만약에 합의가 됐다, 은행위원회 합의가 됐다라는 게 지금 터져봤자 크게 상승 재료로 못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은행위원회하고 협의가 됐다, 코인베이스도 어느 정도 수락을 했다 라는 소식이 만약에 지금 나온다? 오히려 지금 매크로 악재에 묻힙니다. 이게 비슷한 게 작년에 그거 했었잖아요. 알트코인 ETF. 알트코인 ETF에 대한 막 사람들이 이거 언제 되냐 막 했을 때 저는 지금 되면 안 된다. 그때가 4분기였었어요. 한창 장이 안 좋은데 이거 지금 나오면 묻힌다. 근데 어이없이 그때 이제 뭐 자동 승인 된다. 그때 셧다운 때문에 SEC가 이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동 승인 되면서 막 우후죽순 나왔죠. 결국에는 묻혔습니다. 비슷하다. 지금 이제 장이 안 좋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은행위원회와 합의가 됐다? 이것이 상승 재료로 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금 같은 이제 극도의 공포장을 좀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조금 나오고 근데 진짜 트리거는 뭐 은행위원회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통과가 돼야죠. 그러니까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위원회에서 뭔가 합의가 됐다라는 그게 긍정적으로 하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 차라리 이번 주 이제 빅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끝나가고 이란전 전쟁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된 상황에서 소식이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미 증시나 코인 시장이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다. 물론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거기서 기대할 수 있고 근데도 이란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란전 때문에 이게 이 실적 발표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란이 깔끔하게 포기하면서 이 트럼프의 좀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좋고 하면은 반전에 진짜 V자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쉽사리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지금의 상황을 인지를 하고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에 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나한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다.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현재 지금 6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나중에 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리플 하기 전에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또 잠깐 보고 리플 해볼게요.